안녕하세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13일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좀 한번, 지나간 소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타이틀로 봐서는 조금,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인데, 바로 1990년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이 바로 1990년 10월 13일 오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날입니다. 저는 이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뉴스를 딱 듣는데, 범죄의 전쟁이 선포됐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고, 바로 범죄를 소탕하겠다. 이런 의미의 이제 전쟁이죠. 네. 글쎄요, 처음에 이제 발표를 듣고서 전쟁하고 어떻게 범죄하고, 전쟁을 어떻게 범죄하고 하나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입장, 그리고, 철저하게 범죄를 소탕하겠다. 이제 이런 의제 표현이죠. 예. 예, 하여튼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죠. 전두환정부 때에 이제 사회적인 범죄를 일수하겠다 해갖고서, 운영했던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거죠.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삼천교육대는 좀 이미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하죠. 강박감 같은 것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때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평론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전두환정부법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사실 전두환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회가 권위적이고 또 뭔가 글쎄 이게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술이 시퍼렇다라고 할까? 그런 어떤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냥 느슨하게 이제 어떤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그런 어, 어떤 소나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풀어진 건 사실인데 마냥 풀어준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리버럴을 하다라는 게 말로는 멋있지만 리버럴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어, 뭐 세상에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게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리버럴이 아니라 그건 방종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통치 스타일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 좀 뭔가 부드러운 어법을 이용을 하느라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사회상은 상당히 풍요로웠죠. 글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 자신이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다 봐도,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뭔가 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죠. 아, 우리 사회가 점점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리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주 극대화를 이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심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GDP라든가 이런 숫자로 봐서는 이제 그 위에 계속 증가를 했지만은 뭔가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아,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낀 것은 이제 소위 50이라고 일컫던 전두환 정부 시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공화국이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이 풍요로워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드시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동서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부정부패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범죄 이런 것들이 날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방향이 이제 이렇게 선회를 한 거죠. 네, 특히 1989년과 1990년 전국적으로 폭력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격화가 돼갖고 그야말로 소위 조폭끼리 길거리에서 막 칼부림을 한다든가 집단을 구타하는 그런 사건이 그때 당시에 뉴스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도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무슨 판이 무슨 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인 소탕 작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은 깡패두목이라고 불리던 인물들을 이제 잇따라 검거를 한 거죠. 폭력 조직들이 이제 자기 이제 두목이 있죠. 흔히 일본 말로 이제 오야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깡패 두목이라고 불리던 인물들이 이제 자꾸 검거가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드러났던 폭력 조직 파들이 인천의 서왕파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의 칠성파, 그다음에 대구의 북구파, 서울의 오비파 등 이런 전국 주요 폭력 조직이 있었는데, 일이 다 일망타진이 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왜 오비파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비하면 맥주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비가 이제 두산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자, 어찌됐든, 6개월 만에 이 검거된 폭력배는 약 2만여 명 정도 그렇게 그 검거가 된 거예요. 체포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선 이 중에 약 어, 한 20% 정도, 약 4천 명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4천 명이 구속됐다. 이거 뭐 한국들 그 작전에 의해서 이거 엄청난 그 규모죠.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길거리에서 이제 칼을 든 조폭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안정성을 갖다 이제 강조했었던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단속이라 하는 것이 폭력 조직에 머물지는 않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여러 이 분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활동하는 무대가 됐든 뭐 유흥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노래방,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불법화돼 있지만 성매매업소, 그다음에 불법 사채업자 등등. 사실 그 사채업자들한테 그 사채를 빌려서 갖고 엄청난 그 고리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카드를 이렇게 막 돌려막고 그러는 건 그 이후에 그 나타난 사회 현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참 그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그 이제 후배도 이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을 이제 제가 봤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조직이 이제 그 활동하는 무대 쪽으로 단속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공직사회도 이제 내부 정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게 무의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든 어찌됐든 그 공직사회도 이제 내부 정화 움직임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제 1991년에 범죄 발생률이 보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죠. 그 거리 폭력 사건도 크게 이제 줄었던 것이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당연히 비판이 또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단골 메뉴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과잉 단속이다. 그다음에 경찰권이 남용됐다. 그다음에 누구는 더 잘못했는데 살아났고 누구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속이 됐다. 그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들도 사람인데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게 그때 사회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음모론, 이 음모론이죠 사실은. 뭐 그런 의혹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세인가 아니면 연설인가 그 이제 한 걸 들어보니까 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신께서 이제 집권하고서 물론 이제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상당히 말은 많았죠.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또 비리도 많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때 당시 야당을 보고 야당은 뭐 비리도 없고 뭐 부정부패도 없다라는 걸 자기 잘 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설거지 하다가 보면 접시가 깨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시끄럽게.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음모론도 있었지만은 접시가 깨지는 것은 설거지를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어떤 그 권한을 갖고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에, 거기서 또 부패한 고리 그 부패 고리가 분명히 그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좀 지켜봐 달라. 뭐 이제 이런 의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접시 깨기. 예. 접시는 설거지 하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시 깨지는 게 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집권하고서 접시가 안 깨졌냐? 그 이후를 보면은 접시를 더 많이 깨뜨렸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이죠. 어, 저는 이때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때는 그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그 추진하던 일이 좀 이제 잘못돼 갖고서 접시가 깨졌죠. 그야말로. 저도 그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월급만 타가면은 나도 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뭔가 그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잘못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일이 비중이 크다가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전체가 이제 휘청이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참, 저도 참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면을 많이 그 당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제가,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입사를 해갖고서 다니던 회사와
자매 회사로 제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적을 했는데 같은 그 그룹이지만은 자매 회사로 이적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이제 퇴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별로 받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제 퇴직금을 이제 이렇게 주길래 이제 그걸 수령을 했죠. 수령을 하고 났는데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이렇게 자매 회사로 옮겨갔던 그런 선배가 이제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정말 부처님 반토막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참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그런 그 선배였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 선배가 야 뭐 저 땅을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기획부동산하고 연결이 됐었던 모양이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뭐 이왕 뭐 받아놓은 퇴직금이니까 한번 사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샀죠. 땅을 샀는데 결국은 그 사놨던 땅이 도로로 수용이 돼 갖고서 그야말로 이제 뭐 이게 두 배, 세 배, 뭐 아니면 열 배 이렇게 뛰는 그런 어떤 횡재, 어, 윈드폴이라고 하고 그런 건 구경 못하고 뭐 그냥 국가로 다 이제 귀속이 돼버렸죠. 물론 이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 받으라고 할 이때 당시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갖고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이제 이런 얘기 듣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당신께서 직접 거기를 가 보시겠다라고 해서 서울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참 그 낯설은 이제 타향 땅인데 외지에 아버지 혼자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갖고 제가 이제 차를 이제 끌고서 아버지 모시고서 이제 갔었죠. 가서 이제 모든 처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어? 이게 고향 땅에다 땅을 사놨으면은 늙은 아버지가 가서 농사라도 질 텐데 이 그냥 집도 좀 없는 데다가 일을 벌려놨다라고 아버지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두 배가 될지 열 배가 될지 뭐 스무 배가 백 배가 될지 그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진짜 고향에다가 땅을 이렇게 사놨으면은 참 그때 아버지가 이제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하시고서 이제 소일거리가 없으실 텐데 가서 농사라도 짓게끔 이렇게 땅이라도 마련해 드렸으면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죠.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땅 사는 게 이제 정리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소개하는 업자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연관이 돼가고 그 사람이 계속 회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보니까 뭐 모처에 그 땅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라고 그래서 이제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매매건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뭐 사수하고 부사수라고 그러면 조수라고 그러면 조수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로 나타나서 이제 마무리를 쳤죠. 참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상이 좁다라는 말을 갖다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실감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 전쟁이 이제 선포가 되고 뭐 이제 뭐 폭력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불법 부동산 투기 뭐 해갖고 뭐 이런 기획 부동산 뭐 이런 데도 뭐 아무래도 이제 뭔가 감시의 눈길은 있었겠죠. 근데 기획 부동산 뭐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획 부동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일하던 저랑 이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조수되는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어떻게 그 사람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언뜻 참 쭈피쭈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어떤 이제 여인과 뭐 좀 좋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막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군다나 범죄와의 전쟁 물론 이제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제 건네들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표면에서 싹 사라지고 이제 안 나타나게 이제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돼갖고서 이제 미국을 이제 한번 갔었는데 이제 미국 출장을 이제 가서 보통 이제 한국 사람 많은 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죠. LA 시내를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LA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도착을 하니까 뭐 호텔에 이제 투숙하는 걸 보고 뭐 이런저런 일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분도 이제 일을 했어요. 뭐 언론사에 이제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자기 시간을 낮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LA 시내 관광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LA 시내 관광을 하는 이제 그 택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이제 그 호텔로 보낼 테니까, 그걸 뭐 돈도 다 지불해 놓을 테니까, 그걸 타고서 LA 시내 관광을 하루 종일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게 이제 이제 택시가 이제 도착을 해갖고 이제 그걸 타고, 뭐 일종의 관광 택시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LA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뭐 그때 역시 느낀 거지만은 참 그 히스패닉이 많다라는 거, LA에. 물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택시를 이제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앉아갖고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굉장히 그 고민하면서 생각을 골똘히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서 본 사람인지. 너무나 얼굴은 그 눈에 익은데. 근데 이제 그 관광이 이제 한 저녁 오후 한 5시, 6시쯤 돼갖고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저한테 그 부동산을 팔았던 그 기획부동산 그 사라졌던 그 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어?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만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막 아는 척을 하려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하루 관광을 다 마치고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헤어질 이제 시간이 돼갖고서 이제 그 호텔 앞에 돌아와갖고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상했겠죠. 그래서 많이 이제 자기도 이제 본 느낌이 있으니까 나를 내려주면서 같이 내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그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차마 이 사람이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독특한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뭐 풍경 사진이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해서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역시 그 부동산 업자로서의 어떤 그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아갖고, 뭐 한국 사람들 서로 얼굴이 비슷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본 듯한 그런 그리고 뭐 마스크가 흔한 마스크라면은 뭐 한국 비슷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 짓고서 이제 저희 헤어졌습니다. 근데 참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고 참 쓰는 웃음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돌아가서 한참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 맞아. 그때 그 사람이었지라고. 참, 그냥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 뒤에 숨은 얘기가 참 좀 씁쓸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찌됐든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공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 중화공업 투자가 이제 무리하다라고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걸 해결한 사람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쪽을 이제 그 압박을 해갖고 돈을 받아내죠. 60억 불인가를 받아낸 것 같아요. 그때 100억 불 얘기를 했다가 하여튼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뭐 그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찍고 까부르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업적이다, 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이 근대화된 한국 사회, 풍요로워지는 한국 사회, 정말 퀀텀 점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엄청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 막 확장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88년에 이제 올림픽을 치렀고 도시화가 되고 이제 이러면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아까 접시 깨트린다는 말을 했지만 가만히 안 하고 있었으면 뭐 접시 깨질 일 없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다 못 살았겠죠. 그러나 접시를 핥고 있었겠죠.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깨트리지 않았다가는. 그러면서 나타났던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 바로 돈, 금전, 뭐 황금 만능 시대가 되느니 뭐니 이렇게 비난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득권을 차지기 위한 어떤 욕망, 그리고 뭐 성범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로 그 대표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동물적인 욕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때 막 넘쳐 흐를 때였어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그 이제 시대입니다. 그 역동적인 시대에 그 역동적인 그 파도, 그 위에서 출렁거리면서 막 흘러가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 출렁거리던 그 파도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파도가
사라지면서 나라고 떨어진 운명.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획부동산 했던 그 사람의 운명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 어떤 급전직하는 그 운명을 겪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 시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묻히고 굴러가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그 눈덩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쓸 돈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더 큰 그 범죄가 일어나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배고팠던 시절 생각 못하고 온갖 그 패기망측한 사회적인 해악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정치권에 수두룩해요. 물론 뭐 경쟁에도 있겠죠. 언론 쪽에도 있을 거고. 뭐. 자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갔던 세상 속에서 수사를 피해서 도망갔던 도망자의 표정. 어, 글쎄요. 굉장히 초췌할지 알았는데 미국 땅이라는 데가 갖고서 건물을 매입해서 팔면은 큰 돈이 남을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다녔던 그 사람. 일종의 M&A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부실한 기업 잘 구슬러 갖고서 사갖고 그걸 또 부가가치를 더 붙여갖고 팔아넘기는 M&A.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업 수완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저의 사연을 갖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헤어진 그 사람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참 그 모 거리에서 다시 만났다는 그 해후라고 할까요? 해후라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껄쩍지근한 그런 관계였지만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한 시대의 거품이 이제 크게 일죠. 뭐 일본도 이제 그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품이 꺼진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어? 그렇게 허접한 인간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범죄자와 도망자 그리고 그렇게 연이 있었던 그 나와의 만남 이 이야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미있었다라면은 아직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뭐 이왕 하신다라면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 이 지나간 이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그 고통스러웠지만은 과거는 미화된다고 지금 그러했던 사연들이 재미나게 느껴지고 웃음이 나네요. 그야말로. 네, 정말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살이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